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부탁을 하거나 같이 뭘 하자고 할 때 사실 하기 싫어도 알았어요라고 대답한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동료가 이 자료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속으로는 나도 할 일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웃으며 네, 해볼게요 라고 하신 적이요. 그러고 나서 속으로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후회하고요. 우리 대부분은 죄책감 때문에 노라는 말을 쉽게 못합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일까봐, 아니면 그냥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입을 다물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뭔가요? 스트레스는 쌓이고, 시간은 낭비되고, 정작 중요한 일은 뒷전이 되잖아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만 제자리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잠깐 시간 내주세요. 제가 죄책감 없이 노하는 법, 정말 간단한 기술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에선 할 수 있어요 같은 동기부여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잠깐 기분만 좋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현실적인 도구와 관점이에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노를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고 그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주말에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면 속으로는 나 주말엔 좀 쉬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응, 알겠어 라고 대답하시죠. 왜냐면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친구는 고마워하고 끝인데 여러분은 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찝찝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제 해결책을 볼까요? 죄책감 없이 노하는 첫 번째 기술, 짧고 명확하게 말하기. 미안해, 주말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긴 변명은 필요 없어요. 미안, 그때 좀 바빠서. 같은 건 오히려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안을 주시되 책임은 넘기기. 예를 들어,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분께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도움은 제한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선언하기. 지금은 제 일에 좀 집중해야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상대도 아, 이분 진지하시구나 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세 가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써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상대 기분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상대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세상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라고 했을 때 누가 삐지거나 화를 낸다고 해볼게요. 친구가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이 미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라고 거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가 툴툴거리며 너무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반응이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감정을 다르게 처리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알았어, 다음에 보자 하며 쿨하게 넘어가지만 또 다른 사람은 며칠 동안 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맞춰주다 보면 여러분은 정작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게 돼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를 듣고 계속 불편해하거나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닌가요? 여러분이 바빠서 약속을 못 잡겠다고 하면 괜찮아, 너 시간 될 때 나중에 보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노라고 한 번 했다고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주거나 계속 따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말했을 때 상대 반응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또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만 손해보면서까지 억지로 좋은 척하는 건 현명하지 않죠. 다들 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되셔야 해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8시간, 일하거나 공부하는 8시간, 밥 먹고 기본적인 일 처리하는 2~3시간을 빼면 남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걸 어디에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남이 아니라요. 그나마도 중간에 핸드폰 보거나 멍 때리는 시간을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주말에 푹 쉬고 싶어서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 보고 싶을 때 누군가가 나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한다고 해볼게요. 그때마다 예스를 반복하시면 정작 여러분의 휴식이나 목표는 언제 챙기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동료가 계속 자잘한 일을 부탁한다고 해볼게요. 이거 좀 봐줄래요? 여기 자료 좀 찾아줄래요? 하면서요. 처음엔 좋은 동료가 되자 싶어서 다 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어떡하죠? 여러분의 업무는 밀리고 퇴근 시간은 늦어지고 결국 집에 와서 소파에 털썩 앉아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지 싶은 순간이 오죠. 이게 과장이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지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노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이에요. 예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날을 다시 채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지키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해주는 첫걸음이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번에는 확실히 거절할 거야 라고 다짐했다가 2주 만에 포기하셨을 수도 있겠죠. 혹은 더 이상 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막연한 목표는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반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맞춰 자연스럽게 풀리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목표에 맞춰 스스로를 정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죠.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노할 준비 되셨나요? 말로는 네, 해볼게요 하시면서 또 예스만 반복하실 건 아니죠? 지금까지 노를 못하셨던 건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 끝나고 딱 한 번이라도 이 기술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누가 부탁했을 때 미안해요, 그건 어렵겠어요 라고 말해보시고 그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할 거예요. 목소리가 살짝 떨릴 수도 있고 상대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색함을 지나면 자유로움이 찾아올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지켰다는 느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느낌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같은 뻔한 말은 안 할게요. 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노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실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억지로 웃으며 예스 안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자, 이번엔 진짜로 해보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음에 하면서 미루실 건가요? 여러분이 알려주세요.